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로 저희 생방송 가락동 365가 무려 400회를 맞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꾸준한 사랑과 응원 또 관심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400회라는 게 정말 큰 숫자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큰 숫자만큼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또 책임감까지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알차고 보다 빠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저희가 400회이기도 하고요. 또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기도 네. 하고 저는 또 이렇게 핑크색 옷을 입기도 했고 예쁘네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좀 들뜨는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할 농산물을 먼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딸기와 미나리 그리고 오이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만 이렇게 400회 축하할 게 아니라 또 빼놓을 수 그럼요. 없는 분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경화 팜캐스터죠. 자, 가락동 농산물시장 연결해서 잠깐 분위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주말장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한 주의 마지막 경매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이 마지막 경매가 펼쳐지는 날은요, 사실 좀 평소보다는 좀 더 좀 북적거리고 경매 역시도 좀 활기를 띈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면서 전반적으로 금요일뿐만이 아니라 이 경매 분위기가 좀 많이 좀 침체된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전반적인 이 오늘의 이 경매 상황을 전해드리기 전에 이 가락동의 분위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잠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안청각 경매사 미나리 경매사 고창수입니다. 네, 경매사님. 경매사님, 요즘 오늘 이쁘게 머리를 좀 자르셨네요? 텔레비 나온다고 해서 한번 조금 텔레비 나오신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역시 성견지명이. 오늘 저희 가락동 365 네. 여러분을 만나게 된 지 벌써 400번째가 되는 400회 날이에요. 정말 시간 빠르죠? 예. 예, 축하해요? 예, 400회 축하합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 정말 뭐 빨리 지났다면 빨리 지났던 그런 400회 시간을 보내면서 경매사님은 어때요? 저희가 늘 뭐 방송을 통해서 가락동에 이렇게 생생한 현재 가락동의 모습을 지금 바로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예. 아마 국내 최초고요. 국내 유일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좀 우리 농민들의 어떤 변화된 모습이나 좀 도움이 됐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나요? 예, 아무래도 방송하면은 이제 물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 선별하는 이제 모습 여러 가지를 상품을 갖다 놓고 비교하다 보니까는 좀 선별이 좀 더 나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정말 솔직히 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예, 조금씩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금씩은. 네, 우리가 더 열심히 좀 시세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좀 전해준다면 또 그게 바로바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별 부분이 그래도 확실히 좀 방송 이후에 좀 많이 좋아졌다, 나아졌다라고 좀 짚어주시니까 좀 조금 뿌듯합니다. 네, 또 좋은 정보를 해서 열심히 뛸 거고요. 자, 오늘 뭐 제가 서두에 마지막 경매가 원래 좀 북적북적거리고 더 활기를 띠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평소 같지 않다고 했어요, 제가요. 예, 맞죠? 예.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와 개학이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일반 식당들도 사람들이 조금 모이기를 꺼려합니다. 예식 같은 게 또 이제 많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 자체에서도 중매인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자기가 팔 양만 딱 구입하고 나머지는 이제 뒷짐지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어떤 금요일만큼의 어떤 분위기는 나고 있지는 않지만은 자 오늘 가락동에서 준비한 소식이요. 또 이 시기에 꼭 챙겨 먹어야 될 채소들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경매사님이 또 경매 진행해 주시는 미나리 소식 역시도 경매상에 꼼꼼히 짚게 되는 대로 여러분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뵐게요. 네, 가락동 현장은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해 보기로 하고요. 자, 요즘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엔 물론 영상을 회복하긴 했지만 이번 주에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가 좀 많았었는데요. 한창 개화기인 과수들이 그래서 언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과일 시황 알아보기에 앞서서 현재까지 파악된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과수 언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내용 어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기준 언 피해 규모는 총 4,387헥타르에 달합니다. 이 중 배와 사과, 복숭아 등 과수가 3,926헥타르로 가장 피해가 컸고요. 이어서 감자와 녹차 등도 피해가 있었는데 지역별로는 전남, 경기, 경북, 경남 순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네,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지금 피해가 나타난 것 같은데요. 특히나 배와 사과의 주산지는 예외 없이 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농식품부는 언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꽃 열매 속기를 최대한 늦춰야 하고 또 인공 수분을 2, 3회 추가 실시할 것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피해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재복구비를 지원하게 된다고 하네요. 네, 자, 농협에서도 피해 농가를 위해서 좀 빠르게 대응을 한다고 하던데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이 마련이 됐죠.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언 피해를 입은 과수의 영양제 살포가 필요한데요. 농협에서는 착과 영양제를 50% 할인 공급하고요. 피해 복구 지원 예산의 30% 선지급하는가 하면 피해 규모에 따른 무이자 자금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갑작스러운 이상 저온 현상으로 인해서 과수 농가 피해가 지금 심한 상황인데요. 적절한 처치 그리고 상황에 맞는 지원을 좀 잘 활용하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과일과채 시황을 전해주시죠. 네, 먼저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과일 1,171톤, 과일과채 1,494톤, 일반 채소는 4,496톤 들어왔습니다. 총 7,161톤 반입이 됐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보다는 301톤 정도 더 증가한 반입 물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품목은 바로 사과입니다. 이 사과 같은 경우는요, 후지 품종이 현재 경북 청송, 영천, 충북 충주, 전남 장성 지역에서 주로 출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산지 출하량은 꾸준하지만 토마토나 참외 같은 제철 과일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지금 시세 하락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입 물량부터 경락가까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과 197.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 282.6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는 85.39톤 더 적게 반입된 상황입니다. 사과 부사 품종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4,049원입니다. 최고가 28,000원, 최저가는 21,000원에 낙찰이 됐고요. 네, 어제 22,000원대 시세, 오늘 평균가 보시면 24,000원대까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1,657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고요. 자, 전년도와 비교를 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 흐름입니다. 자,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이 한 33,000원대가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이 38,000원대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조금 변동폭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3월 23일 그리고 3월 30일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올해 좀 치솟으면서 지난해보다 높게 형성이 됐고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좀 떨어지면서 오늘까지 다시 지난해 시세가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37,000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기록했습니다. 평균가는 영동군이 가장 높네요. 23,302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과 미시마 품종도 보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36,095원, 최고가 42,000원, 최저가는 31,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어제 33,000원대, 오늘 평균가는 36,000원대가 되겠습니다. 등락가 보시면 2,343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고요. 역시나 전년도와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미시마 품종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 37,000원대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미시마 품종은 올해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이 지난해보다 좀 낮습니다. 36,000원대가 되겠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변동폭은 지난해가 조금 더 컸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3월 23일부터 26일 때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한 번 지난해 시세가 다시 한번 높게 형성되는 기간이 있긴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올해 시세가 더 높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송군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 형성했습니다. 최고가 65,000원, 평균가는 28,88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배 신고 품종 경락가를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배 같은 경우는 안성, 평택, 화성, 여주, 이천 등 경기도권에서 주로 출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장배 산지 공급량이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가격은 좀 내림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락가 형성 어떻게 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배 56.2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 37.41톤이었네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는 한 18.8톤 정도 나는 상황이고요. 네, 배 신고 품종 15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34,780원, 최고가 39,900원, 최저가는 28,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어제 35,000원대, 오늘 평균가는 34,000원대죠. 약간 하락 흐름 나타냈는데요. 1,156원 더 떨어졌습니다. 자, 배 신고 품종 전년도와 비교해 보죠. 지난해 이맘때 높았던 가격 5만 원대, 올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때는 39,500원으로 약간 4만 원에 가까운 시세가 되겠습니다. 한 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4월 접어들어서 지난해 이맘때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서 간격은 조금 벌어졌고요. 오늘도 역시나 지난해보다 시세 낮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42,000원 기록했습니다. 아산시도 42,000원으로 최고가 높은 가격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여주시가 높네요. 25,83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블루베리 보시죠. 2.5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 들어온 물량은 1.7톤 정도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0.8톤 정도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블루베리 1kg 상품 기준 평균가 38,969원, 최고가 45,000원, 최저가는 35,000원에 거래됐네요. 네, 오늘 38,000원대 시세입니다. 어제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32원 정도 더 떨어졌습니다. 네, 전년도 30일 기준으로 평균가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보시면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하락하는, 끝으로 갈수록 하락하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지금 4월 접어들면서 하락폭이 지난해보다 더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높게 형성되는 것은 같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제주시 6만 원입니다.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평균가는 김해시가 높네요. 42,977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딸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네, 산딸기 1.3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도 보시죠. 1.2톤 정도 되네요. 물량 차이 크진 않습니다. 한 0.1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산딸기 1kg 상품 기준 평균가 38,843원, 최고가 34,000원, 최저가는 29,000원에 거래됐고요. 오늘 38,843원, 어제도 3만 원대긴 했는데 오늘 소폭 더 오름세입니다. 765원 더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고요.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4월 4일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 43,000원이었고요. 하지만 5일 기점으로 뚝 떨어지면서 4월 6일 3만 원 아래 29,000원까지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8일 때 또다시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8일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은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전년도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입니다. 지난해 가장 높았던 가격 57,000원대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가장 높았던 가격이 53,000원대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 보시면 약간 상황이 뒤바뀌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3월 12일 기점부터 올해는 좀 상승하는 흐름, 지난해 하락하면서 지금 17일 때는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요. 올해 17일 기점으로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지난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 그 뒤에 다시 한번 올해 시세 반짝 좀 높게 형성이 되는가
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좀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 더 낮게 형성돼 있네요.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청도군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45,000원, 평균가는 35,597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산딸기에 대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오늘의 과일 산딸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딸기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산딸기 새로운 수출길이 열렸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한 해 매출액이 300억 원에 이르는 홍콩 최대 규모의 한국 농산물 유통업체와 산딸기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청도군에서는 산딸기를 꾸준히 수출을 해왔었는데요. 이번 계약으로 수출이 좀 크게 확대가 되면서 지역 경제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전국 최대 산딸기 주산지죠. 총 200헥타르 규모에서 산딸기를 생산하는 경상남도 김해에서는 이 올해부터 산딸기와 블루베리 농가에 개선된 신모델 비닐하우스를 보급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지 산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이 베리류는요, 보통 5월 말에서 6월까지 과실을 수확하게 되는데 이 짧은 수확기에 집중적으로 홍수출하가 이뤄지다 보니까 산딸기 가격이 지금 1kg당 5,000원 이하로 폭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데 이 어려움을 비닐하우스가 또 해결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김해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김승욱 주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김해시의 산딸기 재배 현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김해에서 산딸기를 최초로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약 60년대 초반인데요. 야생 품종을 재배하다 94년도쯤에 김해의 한 농가가 우연히 기존 야생종보다 좋은 우량 품종을 발견하게 되어 대량 번식시킨 것이 점차 인기를 끌면서 현재는 200헥타르 이상 되는 전국 최대의 산딸기 재배 면적을 가지는 주산단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김해의 상동면은 거의 모든 농가가 산딸기를 재배한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대한민국 산딸기의 메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재배에 있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좀 줄이기 위해서 참 다양한 재배 방법들을 시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산딸기 생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모든 생산 물량이 6월달 한 달 짧은 기간에 몰려 투하된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홍수투하된다고 하는 건데 가격 폭락 등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김해는 비닐하우스 최초의 시베지이고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면 어느 작물이든 빨리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김해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투하 시기 조절을 위해서 10년 전부터 시설 재배를 장려하고 지원해서 올해에도 개선된 신모델 비닐하우스를 산딸기는 물론이고 블루베리 재배 농가에도 보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80헥타르에 이르는 비닐하우스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첫 산딸기 출하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해와 평년에 비해서 작황과 가격이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예, 지난 2월 말부터 시설하우스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9월 말에서 10월 달쯤에 가을 태풍이 남부지방을 강타했습니다. 김해시 상동면, 대동면이 전국적인 규모에서도 그렇고 산딸기의 주산단지인데요. 이 지역에 집중호우가 와서 물에 잠기거나 하우스가 파손된 농가가 있었고 재탄바람에 산딸기 잎이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손실이 많았고 올해 작황이 좋지 않은 관계로 생산 물량은 작년에 70에서 8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로 시설 선택기간 키로당 평균 3만 원 정도를 유지해서 작년과 비교하여 약간 높습니다. 6월에 생산될 노지 산딸기 가격도 작년보다는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생산량은 적었는데 지난해 대비 가격은 약간 오른 상황이군요. 근데 이 산딸기를 이용한 가공식품도 또 있잖아요. 예. 지금 가공식품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대표적으로 산딸기 와인과 산딸기 식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객이 방문하시기 좋은 산딸기 와인 터널이 인기인데요.
와인 터널에서 산딸기 와인 식초를 맛보실 수도 있고요. 한창 더운 여름새에는 새콤달콤한 산딸기 아이스크림도 있습니다. 또 그 안에 그 터널 안입니다. 다양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있어서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또 김해 오가모미 초콜릿 쿠키라는 제품도 있는데요. 김해에서 나는 5가지 특산물로 맛을 낸 초콜릿 쿠키입니다. 여기서 5가지 특산물은 산딸기, 그리고 진영단감, 블루베리, 장군차, 아로니아가 있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와인을 좋아하는데 산딸기 와인 터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좀 한번 그러게요. 방문해보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 가공식품 외에도 매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판로를 넓히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판로 개척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예, 있습니다. 작년 얘기인데 산딸기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서 매년 홍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작년에 2회에 걸쳐서 홈쇼핑을 추진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고 8.2톤에 이르는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온라인을 통한 판매도 하였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산딸기 홍보 판촉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4월 10일부터 시작하여 5월 24일까지 7회에 걸쳐 주말 연휴 기간에 서울 및 경기도의 대형마트에서 홍보 및 판촉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봄에 정말 잘 어울리는 상큼한 산딸기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주 좀 방송에 내용 좀 전해주세요.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그동안 산딸기는 방금 연결한 김해나 또 제주도 같은 남부 지역, 따뜻한 남부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되어 왔는데 강원도에서도 본격적으로 산딸기를 재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이 강원도 횡성군이요.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 장목으로 산딸기 보급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2016년에 이미 산딸기 재배 시범 사업을 시작해서 그 가능성을 확인했고요. 올해부터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묘목과 관수 시설을 지원해 이 산딸기를 확대 재배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남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딸기가 보통 6월 초에 수확이 끝나기 때문에 이 6월 중순에 출하하는 횡성 지역의 산딸기도 시장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덕분에 소비자들은 더 오랫동안 산딸기를 좀 즐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산딸기에는요, 노화 방지에 좋다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제 막 시장에 많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많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저희는 채소 경매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채소 경락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시금치 경락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금치의 경우에는 고품질의 출하 물량이 감소한 가운데 시장 내 상인들의 재고량도 줄면서 지금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공급량이 늘어나면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66.88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67.99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1.1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시금치 4kg 상품 기준 평균가 1,400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1,900원, 최저가 9,4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10,000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이었는데 오늘 평균가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876원 평균가 올랐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4월 4일 보시면 8,100원이었고요.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프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상승했고요. 오늘 최고가 11,9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품목은 깻잎입니다. 깻잎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충남 금산, 충북 옥천, 그리고 경남 함양, 대전시 등에서 출하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출하량은 꾸준히 좀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소비가 부진해서 시세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깻잎은 날씨가 좀 포근해지면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합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42.68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42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소폭 증가했습니다. 0.6톤 정도 늘어났네요. 깻잎 백속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5,195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2,500원, 최저가 13,5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평균가 15,000원대에 형성돼 있는데 어제보다는 조금 하락했습니다. 101원 가격 떨어졌습니다.
자, 지난해와 이번엔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지금 17,000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대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17일 가격 21,000원대까지 나왔었습니다. 대체로 지금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17일 이후에 올해 가격 계속해서 좀 하락하면서 3월 말 정도에 반짝 지난해 가격이 높은 구간이 있긴 했지만 하지만 이 이후로는 계속해서 올해 가격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15,000원대로 지난해와 비슷해진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이 역시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 25,000원에 형성돼 있고요. 평균가 14,026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무입니다. 오늘 385.3톤 반입이 됐고요. 어제는 460톤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75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8,029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8,800원, 최저가 7,5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평균가가 7,500원대, 오늘은 평균가 8,000원을 넘어섰죠. 어제와 비교했을 때 439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8,000원대가 가장 높았던 가격이었던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0,000원이 넘는 가격까지 나왔었고요. 물론 이 이후로는 10,000원 이하의 가격이 계속되긴 했지만 올해 가격 강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8,000원대로 지난해보다 약간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고구마도 보시죠. 120.1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13.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6.8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고구마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5,673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45,000원, 최저가 31,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오늘 모두 35,000원대 평균가인데요. 어제보다는 434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3월 12일부터 지금 4월 초반대까지는 지난해와 올해 거의 비슷한 흐름이 유지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3월 말 기점으로 해서 올해 가격은 상승하고 지난해 가격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35,000원대로 지난해와 간격을 많이 벌인 상태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 64,000원, 평균가 33,607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감자 보겠습니다. 오늘 296.5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337.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1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감자 20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44,612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51,500원, 최저가 32,5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오늘 모두 44,000원대 평균가, 어제보다는 상승했습니다. 482원 올랐네요. 자, 역시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지난해 같은 경우 7만 원이 넘는 가격까지 나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 반짝 지금 6만 원이 넘는 가격까지 나왔었지만 대체적으로 지난해 가격이 올해 가격보다 더 크게 좀 더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3월 30일, 그러니까 3월 말 이후로 올해 지난해 가격의 하락폭이 좀 큰 모습을 보시면서 간격이 점점 더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격 44,000원대로 지난해와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김제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네요. 최고가는 54,000원, 평균가 38,451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감자 경락가까지 알아봤는데요. 감자는 현재 경남 밀양과 전북 김제 등지에서 주로 반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햇 수미 감자의 출하량이 늘고 또 저장용 수미 감자의 출하가 종료가 되면서 햇 감자의 가격은 지금 오름세를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향후에도 해품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보합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채소죠. 미나리 경락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75.62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66.6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9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자, 미나리 4kg 상품 기준 평균가 6,584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33,500원, 최저가 4,5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7,000원이 넘는 평균가였지만 오늘 6,000원대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489원 평균가 하락했네요.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월 4일이 가장 낮았습니다. 24,000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상승하는가 싶더니 4월 6일부터 소폭이지만 좀 하락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오늘 좀 많이 상승하면서 오늘 최고가 33,5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완만한 그래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3월 26일 때에 갑자기 급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34,000원대까지 올랐었고요. 이후에 바로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자, 오늘 가격 보시면 6,500원대로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나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10,000원에 형성돼 있고요. 광주, 광산구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4,026원이었습니다. 자, 미나리 다른 채소들과 상황은 비슷합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산지 출하 물량은 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소비가 줄면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가정 내 소비는 늘 것으로 보이지만 급식이나 또 외식 업체의 대량 수요까지는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약보합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나리 경락가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경매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자, 이 시기에요. 봄나물만큼이나 은은한 향을 자랑하는 짜자자잔. 자, 가장 좋은, 지금 현재 가락동에서 가장 좋은 품질의 최고가를 받는 제가 미나리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향으로 먼저 맛본다는 미나리 소식 바로 경매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미나리 겸사 고창수입니다. 네, 교매사님 맞죠? 좀 가까이 오세요, 교매사님. 요즘 제가 들고 있는 요 미나리가 지금 현재 가락동에서 그래도 가장 지금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미나리 맞죠? 예, 이게 청도에서 올라온 거 한재 미나리 이제 네. 거쪽입니다. 아, 사실 지금 시기적으로 이렇게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만 아니라면은 전 진짜 한 4월 초, 3월 말이면은 차 타고 한제 딱 내려가서 예. 한제 미나리 관광 이거 하러 가잖아요, 우리가요. 예. 그때 기억나시죠? 네. 근데 지금 웃으세요. 네. 지금은 네. 한재 쪽도 코로나 영향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안 온다면서 지금. 예, 장사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이 시기에 이거 그냥 야들야들 보들보들한 미나리를 그냥 지글지글 그냥 삼겹살 돌돌돌 말아가지고 먹으면은 아우 밥도둑이 따로 없는데 하지만 우리가 뭐 마음은 그곳에 가 있지만은 예. 그곳에서 올라온 미나리가 지금 현재 가락동에 있잖아요. 우리 밥상에 올리면 되잖아요, 김회사님. 예,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뭐 이 시기에 사실 또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게 미나리기도 한데 예. 근데 어때요? 예전만큼 또 경매 분위기가 또 많이 좀 안 좋다고 하는데 좀 오늘 분위기는 어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게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주민분들이 자기 물건 주문 양만 거의 구입하고 거의 이제 안 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놔두면은 시세가 언제 그냥 따지고 다음날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는 그냥 조금 덜 손대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뭐 경매를 진행을 해도 우리 중도매인들이 어떤 막 적극적으로 사겠다는 의지보다는 딱 발주 들어온 물량, 그러니까 딱 필요한 물량만큼만 예. 지금 구매를 하는 상황인 거네요. 예. 아, 교매사님, 지금 사실 이 시기가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는 우리 미나리들 거의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는 이제 끝물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양이 지난주랑 비교해도 좀 감소한 모습이고요. 예. 오늘 집계된 양부터 좀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짚어주세요. 네. 오늘 들어온 게 이번 주에 들어온 것이 한 450톤. 오늘 들어온 양은 74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어때요? 좀 지난주하고도 좀 비슷한 양인 거죠? 지금 현재 반입량은요? 지난주보다는 소폭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폭 예. 감소한 모습이에요. 예. 오늘 반입량이 이제 74톤인데 어떤 평년의 어떤 양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요, 동기간 대비 지금 들어온 양이 한 어느 정도 반입량일까요? 작년 대비해가지고는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감소했어요. 예. 시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워낙 뭐 서두에 경매 분위기가 예년만 못지 않다는 말씀 먼저 짚어주셨기 때문에 자, 사실
금요일 날은 왠지 좀 미나리가 더 많이 소비될 법도 한 게 주말에 가족들하고 집에서 또 이렇게 고기 구워 먹으면서 소비가 좀 많이 일어날 법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세에 좀 영향을 어느 정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얼마에 지금 미나리 거래된 상황일까요? 지금 포대 미나리 같은 경우는 3만 원대에서 4만 원대. 그다음에 어떤 건 이제 10단짜리 어떤 7.5kg짜리는 만 원에서 한 2만 원 선. 그다음에 박스 이제 돌미나리 같은 경우는 3, 4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3, 4천 원대 거래되는 이제 그 상자 미나리가 무게가 몇 킬로그램이에요? 4kg. 예. 4kg에 지금 오늘 경락가가 거래된 게 3, 4천 원 선이에요, 교매사님. 하지만은 어때? 지금 어떤 평년의 시세로 봤을 때 이 주종 시세로 이제 3, 4천 원 선인데 이게 가장 이제 주부님들이 많이 찾는 이제 크게 미나리란 말이죠. 상자 예. 미나리가 많이 가격이 좀 하락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작년 대비 한 2분의 1 가격 정도 하락했다고 보시면 돼요. 4kg에 한 3, 4천 원 거래됐던 미나리가 그러면 어디까지 나온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천에서 7천 원대 그런 식으로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제 학교 급식이랑 그게 네. 전혀 없지 않습니까? 소비가 한참 먹을 때인데도 소비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3, 4천 원대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에서 좀 너무 많이 걱정할 수 있는 지금 시세예요. 예. 네, 현재 3, 4천 원 뭐 진짜 한 반토막밖에 안 되는 지금 평년의 시세보다도 예. 그 정도 지금 미나리 시세가 현재 지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방송 보시는 이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락동 365에서 유난히 시세가 안 좋다 하면은 그날 밥상에 무엇을 올려야 된다? 그날 준비한 채소 맞죠? 예. 그럼 오늘은 뭐예요? 오늘 미나리. 미나리 올리셔야 됩니다. 미나리. 네. 주 7화 지역을 살펴볼게요. 사실 이제 저는 미나리 먹으러 이제 뭐 여행을 떠난다 하면 이제 한제를 먼저 떠올렸는데 예. 지금 현재 주 7화 지역과 좀 작황 상태는 예,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주출하 지역은 거의 전국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부산하고 전라도 지역이 이제 주출하 지역인데요. 그쪽은 거의 이제 노지 미나리가 거의 끝물에 들어가고 있고 이제 경기도 쪽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 지역으로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우스는 지금 박스 미나리 나오고 시작하고 있고요. 비포 같은 경우는 노지에서 작게 해서 불미나리 이제 봉지로 담아서 출하되고 있습니다. 네. 어때 교매사님? 사실 이제 시세 부분을 이제 가장 우리가 우려를 했고 지금 뭐 지역을 살펴봐도 이 시기에는 뭐 어떤 특정 지역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지역에서 사실 지금 반입이 되고 있잖아요, 교매사님. 예.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게 그렇다면은 이 시세에 좀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 시세를 좌우하는 요소 하면은 뭐니 해도 품질이 아닐까 싶어요. 예. 맞죠? 지금 현재 어때요? 지금은 날씨가 밤 기온이 너무 차다 보니까는 잎 자체가 조금 단풍기가 있는 거 있습니다. 그 단풍이 뭐냐면 조금 빨글스름하게끔 그 색깔이 변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게 지금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는 그게 노지 미나리예요. 노지 미나리 그런 미나리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시세가 많이 또 선선되기가 좀 힘들고요. 또 소비자들도 이제 찾는 것이 웬만하면 이제 노지 미나리보다는 입이 조금 깨끗한 거, 그냥 봄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냥 입이 푸른색, 푸릇푸릇한 거, 예, 예, 이런 게 녹색, 좀 시세를 가장 녹색이 제대로 영향을 띈 미치네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시세가 조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짚어드렸지만은 지금 이 시기에 좀 시세가 안 좋을 때는 더 품질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예. 다행히도 우리가 서두에도 그런 이야기 나눴잖아요. 가락동 365를 통해서 그래도 많은 농민들이 방송 보시고 더 선별에 지금 신경을 쓰고 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전해드린 만큼요. 아무쪼록 시세가 안 좋을 때는 더 좋은 거 위주로 작업을 하셔서 올려 보내주셔야만이 그나마 그래도 시세를 좀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뭐 주말에 무엇을 먹을까 하고 미나리를 짚어주신 만큼요. 지금 뭐 산으로 들로 좀 나가기 조금 꺼려지는 시기이잖아요. 우리네 밥상에 푸릇푸릇한 미나리를 올린다면 이게 바로 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맞습니다.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미나리 소식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또 오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고 정확한 경매 상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경매사분도 계속 말씀을 했지만 미나리 같은 경우 향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봄철에 입맛 돋우기도 참 좋은 네. 품목인데 근데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가 부진한 상황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나리 자체가 뭐 외식업체에서 소비하는 그 소비가 많은 그런 채소이다 보니까 가정 내 소비가 늘었다고 해도 여전히 좀 소비가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요. 봄 미나리가 그렇게 좋다고 하잖아요. 왜 정말 이 맛있죠. 시기에 예. 미나리를 좀 먹어야 하나? 박혜원 아나운서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나리 같은 경우는요, 피를 맑게 해주고 열과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이 미나리가 황달과 부인병 그리고 구토 등에 도움이 된다고 적혀 있는데요. 특히 이 음주 후에 미나리를 섭취하면 열독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평소 숙취가 좀 있는 분들이라면 이 미나리 요리 많이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나경철 아나운서. 네, 많이 네. 먹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나리에는 칼륨이 많이 함유돼 있어서 체내에 쌓인 중금속이나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봄철에 공기가 좀 나쁘잖아요. 그래서 예. 봄철에 좀 많이 드시면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채소 미나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지는 코너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오늘의 집중 작물은 오이입니다. 오이는 지금 전년 대비 산지 생산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좀 감소하면서 내림세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약보합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514.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467.1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47톤 정도 물량 증가했습니다. 자, 백다다기 오이 100개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31,086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33,000원, 최저가 3만 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평균가 지금 29,000원대 형성돼 있었는데요. 오늘은 31,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어제보다 2,079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월 4일 45,000원의 최고가였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여왔습니다. 어제 31,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소폭 회복하면서 오늘 33,00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45,000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대였고 올해는 56,000원이 넘는 가격대까지 나왔었습니다. 지난해나 올해 모두 지금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지난해보다 더 높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31,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42,000원, 평균가 3443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취청오이 보겠습니다. 50개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13,93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6,000원, 최저가 13,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13,000원대에 거래가 됐습니다. 어제보다 203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4월 4일 19,500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계속 내림세였습니다. 자, 어제 15,500원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16,00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취청오이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가격이 올해 가격보다 더 높은 지금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3월 23일대에 그 간격이 많이 벌어지긴 했지만 계속해서 간격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3,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낮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례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19,000원에 거래됐고요. 남원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12,522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가락동 연결해서 경매 상황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 주시죠. 네, 여기는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아주 신선한, 아주 아삭한 향을 자랑하는 아삭한 식감과 그 크크한 그 오이 향이 있잖아요. 네, 이 오이 소식을 준비했는데 우리 경매사님 바로 자리하셨거든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이 경매사 김호식입니다. 네. 오이를 너무 사랑해서 이름 딱 가운데 오자를 딱 붙이셨어요. 김호식. 정말이에요? 경매사님 근데 좀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그렇죠.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어때? 좀 오이 반입량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안 나오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오이가 인기가 없어서 그런가 섭외를. 작가님이 안 부르셨네요. 예. 네. 아니 사실 저는 이제 항상 가락동 365에서 저희가 그 오이 경매장에서 방송을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오이 반입량을 제가 항상 눈으로 체크를 하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무릎 밑이었어요. 네. 이렇게 쌓인 거 보면.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오이예요. 지금 보면 네. 제 키를 그냥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오이가 꽤 많이 좀 양이 증가한 시기고요. 어때? 이 시기에 지금 오이가 가장 많이 좀 늘어나는 시기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봄이 이제 오이도 잘 크고 제일 양도 많죠. 근데 겨울 오이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 번씩 출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일화목 이렇게 이제 그때는 많고 또 월수금은 상대적으로 이제 안 오다 보니까 적고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봄 오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매일 작업하다 보니까 항상 꾸준한 양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님. 오이 같은 경우에는 하루 양이 많으면 그 다음은 조금 부족했고요. 많고 적고, 그러니까 좀 네. 이런 좀 양상을 보였는데 지금은 매일매일 반입이 되고 있고 양도 꽤 많이 증가를 했어요. 어느 정도 지금 증가폭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반입량 지금 집계가 되어 있죠, 현재? 예, 예, 예. 네, 오늘 시장 전체 반입 물량은 491톤 들어왔고요.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 평균을 내봤는데 이번 주가 지난주보다 일 평균 한 109톤씩 물량이 증가했고요. 작년보다는 58톤씩 물량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작년보다도 좀 꽤 많이 양이 지금 증가한 예. 모습이고요. 그러면 어때요?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일일 반입량이 한 100톤 가까이는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지난주까지는 뭐 날씨가 이제 기온차가 심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한 일일 한 13톤 정도 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많이 양들이 그동안에 달렸던 게 날씨가 좋아지면서 이번 주에 좀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유, 그냥 그 녀석들이 그냥 또 날씨 좋다고 그냥 쑥쑥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시세 부분일 텐데요. 네. 전반적으로 뭐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으로 우리네 농산물들이 지금 제 시세가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변호사님, 우리가 또 방송 전에 살짝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예. 오이는 좋다고 해요, 지금 분위기는. 네. 시세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자, 18kg 이제 한 상자 기준으로 지금 거래가 되는데 네. 오늘은 얼마에 지금 거래가 됐을까요? 백오이 같은 경우는 18kg 기준이 28,000에서 33,000원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보다는 한 만 원 정도 떨어졌는데 지금 떨어진 시세가 작년하고는 좀 비슷하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년하고 비슷해요. 왜냐면은 작년보다 양이 증가했어요. 근데 네. 시세가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변호사님. 예. 이렇게 경매를 잘 하시는 거예요. 양이 그러니까 하루에 뭐 110톤 가까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시세가 비슷한 건 그만큼 소비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 시세 머리 시세가 한 33,000원까지 지금 거래가 된 거죠? 네. 네, 33,000원 가지고 물량 증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세를 비교를 해봐도 많이 하락하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현 오이 시세로 보면은 그래도 좀 오이에 있어서는 어때 좀 코로나19가 오히려 예. 호재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 시세가 받쳐주고 있거든요. 예, 오이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코로나19로 해서 이제 집밥 소비가 많이 되다 보니까 동네 이제 중소마켓가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소비가 꾸준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일손이 부족하고 일부 농가에서 이제 사람을 빼가면서 또 인건비까지 올려놔가지고 그 가뜩이나 이제 그 모내기철 때문에 지금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농가들이 그쪽으로 좀 많이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 네. 맞아요. 지금 연이어서 계속 저희 들려오는 소식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산지에 일손이 지금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라고 네. 해요. 네. 뭐 일단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전혀 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예. 인건비가 안 그래도 지금 올랐는데 지금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더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래도 좀 손 걷어붙이고 내려가요, 변호사님? 우리 갈까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직원들이 그 토요일 날 같으면 이제 과일 농가라든가 갔었잖아요. 예, 대민재원을 갔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은 좀 굴뚝 같은데 지금 상황상 또 어디를 막 또 이렇게 외부로 예, 예. 나가기가 또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지금 산지는 좀 이중고 삼중고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덜어줄 수 있는 건요 뭐예요? 많이 잘 사 먹어야지 소비가 잘 되도록. 예, 소비 촉진을 많이 해주고 그렇게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좀 촉진을 많이 해주는 게 저희가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봄오이가요 올해는 생각보다 좀 빨리 반입이 됐어요. 예, 반입 예. 시기가 좀 어느 정도 빨라진 거죠? 일단은 봄 오이 산지가 이제 봄 가을 이무작을 하는데 작년 가을에 일기가 안 좋아지면서 일부 농가들이 이제 조기 마무리됐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봄에 이제 정식이 빨리 들어가면서 작년보다 한 10일 정도 좀 조기 출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흘 정도는 앞당겨졌어요. 그만큼 뭐 올겨울은 정말 추웠나?
싶을 정도로 예. 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열흘 정도 이렇게 오이가 좀 조기 출하가 되면은 어때요? 뭐 어떤 영향을 받는 게 있어요? 작황이랑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글쎄 이제 올해 그렇게 이제 빨리 들어간 적이 그렇게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이제 포근하니까 이제 그게 잘 됐는데 날씨가 추우면은 이제 난방비 그 이제 어릴 때는 또 계속 그 온도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그 이제 시세가 올해처럼 받쳐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시세가 안 받쳐줄 때는 이제 겨울 산지하고 겹치면은 이제 서로 이제 피해가 가겠죠. 맞습니다. 오이 좀 오늘 보여주세요. 네, 지금 시간 별로 없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눈에 봐도요. 뭐 품질 면에서는 뭐 전혀 문제될 거 없이 예. 확실히 정말 좋은 품질의 오이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이 봄 오이와 겨울 오이 차이는 아무래도 봐봐요. 이렇게 지금 하는데도 그러면서 향 네. 봐요.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는 겨울보다는 이제 여름에는 이제 환풍도 잘 시키고 그 이제 날씨도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향이 아무래도 좀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향까지도 턱 진해진 오이입니다. 주말에 뭘 먹을까 고민하신다면은 앞서 짚어드린 요 미나리와 오이를요 채를 썰어서 그 있잖아요 초무침 해가지고 고기 구우시고 밖으로 못 나가도 우리는 식탁에서 봄을 한번 제대로 느껴보자고요. 자, 이상 오이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오이 경매 현장 분위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 오이 같은 경우 청량감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지면 더 당기는 품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월별 반입량이 실제로 어떤지 이 부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오이 반입량은 3월부터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해서 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5월에 가장 많이 반입이 됩니다. 자, 이 반입량 6월까지 유지되는데요. 5월과 6월에 반입되는 양이 1년 반입량의 3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평년 월별 오이 도매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정보 카미스에서 조사된 내용인데요. 다닥이 계통 오이 100개 기준 가격입니다. 이 월별 반입량과 그래프가 반대로 그려진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물량이 증가하는 3월부터 가격이 떨어져서 5월과 6월에는 2만 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반입량과 도매가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좀 보셨고요. 그럼 올해의 상황은 어떤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오이 관측을 담당하고 있는 신유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달인 3월이었죠. 오이 전체 상황은 어땠는지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3월 가락시장 기준으로 배따다기 오이 평균 도매 가격은 작년보다 높았고, 그리고 시청 오이는 반대로 낮았습니다. 먼저 백다다기 오이 도매 가격은 지난해보다 9% 높은 상품 100개에 49,900원이었는데요. 이는 오이 반입량이 작년보다 많았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용 판매가 많은 중소형 마트의 거래량 증가가 시세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대로 3월 시청오이 도매 가격은 반입량이 작년보다 적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식 소비 감소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4% 낮은 상품 50개에 25,3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동기간과 비교했을 때 3월 백다닥이 오이 같은 경우는 시세가 높았고 취청 오이는 시세가 낮았다는 건데요. 지금 가격이 높았던 게 백다닥이 오이입니다. 4월 출하량과 가격 전망은 앞으로 어떻습니까? 4월 백다닥이 오이 출하량은 출하 면적과 단수 모두 증가하여 작년보다 4%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4월 백다닥이 오이 도매 가격은 작년 28,500원보다 낮은 상품 100개에 26,000원에서 28,000원 사이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최근에 일교차가 커서 출하량 증가가 좀 더딘 상황으로 가격 하락폭이 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얼마나 정식되는지도 궁금한데요. 4월에서 6월까지의 정식 의향 면적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4월 정식 면적은 작년보다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 정식지인 경기 연천에서는 타 작목에서 백다닥이 오이로 전환하는 농가가 많고 충남 아산에서는 시청오이에서 백다닥이 오이로 품종을 전환하려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정식 면적은 작년과 비슷하겠으며 6월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한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추청 오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4월 출하량과 가격 전망부터 짚어주시죠. 네. 4월 시청오이 출하량은 출하 면적과 단수 모두 증가하여 작년보다 6% 많을 전망입니다.
4월 시청오이 도매 가격은 출하량이 이렇게 많은 데다가 또 주로 식자재로 유통되는 시청오이의 특성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식 소비 감소 영향까지 더해져 지난해 19,000원보다 낮은 상품 50개에 14,000원에서 16,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백다다기 오이와 취청오이 모두 조금씩은 지금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취청오이의 4월에서 6월까지 정식 의향 면적은 어떤가요? 네, 4월 시청오이 정식 면적은 작년보다 2% 감소할 전망입니다. 경기 여주에서는 정식 시기가 4월에서 3월로 앞당겨졌고 전남 여수 같은 경우는 시청오이에서 토마토로 장목을 전환하려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같은 경우는 5월 정식 면적은 작년과 비슷하겠으며 6월은 작년보다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백다다기 오이와는 다르게 4월 정식 면적이 감소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 최근 농업관측본부에서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이 외식 소비 변화에 대한 조사를 또 실시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농업관측본부에서 2월과 3월 그 2달간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 코로나19 발생 전후 외식 소비 변화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는데요. 그 코로나19 발생 이후 음식점 방문을 줄인 응답자 비율이 1차 조사에서는 82%, 그리고 2차 조사에서는 91%, 3차 조사에서는 88%로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 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좀 영향이 있는 걸로 조사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집중 작물 오이까지 살펴봤고요.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5,217원입니다. 최고가 6,280원, 최저가는 4,000원에 판매됐고요. 평균가 어제보다 16원 더 올랐습니다. 양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276원이네요. 최고가 3,000원, 최저가는 1,33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어제보다 하락했습니다. 사과 후지 품종 10개 상품 기준으로도 보겠습니다. 평균가 24,446원, 최고가 26,600원, 최저가는 15,000원에 판매됐네요. 평균가 어제보다 15원 더 올랐고요. 당근 무쇠척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4,927원입니다. 최고가 5,980원, 최저가는 3,000원에 판매가 됐네요. 평균가 어제보다 4원 더 올랐고요. 배 신고 품종 10개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32,677원, 최고가 43,300원, 최저가는 18,560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평균가 32,677원, 어제보다 54원 더 상승한 가격입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9,332원에 판매됐고요. 돼지 삼겹살 보시면 1,850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돼지 목살 1,754원에 판매됐고요. 마지막으로 닭고기 보겠습니다. 5,178원에 판매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올해부터는요, 이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농업인들은 2년 주기로 인증 기준과 준수 사항에 대해서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요, 바로 오늘부터죠, 10일부터 친환경 농업 의무 교육을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네, 해당 농업인은 이번 온라인 교육과정과 전국 시군 단위 집합교육과정 중에서 이 편리한 과정을 선택해서 필요한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요. 온라인 교육은 농관원이 운영하는 농업교육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집합교육과정의 경우엔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재는 잠정 중지된 상태인데요.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상황이고 또 바쁜 농번기에 집합교육을 받기 어려운 분들도 참 많을 겁니다. 이번에 개설된 이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 온라인 교육과정을 좀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고양이 손도 빌린다라는 말이 있는 농번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농촌의 인력난이 점점 더 심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러한 일손 부족 문제를 지역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속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충북 보은군은요, 이 그룹을 짜서 이 고령농, 여성농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돕는 이 범국민 농촌 일손 돕기 운동을 5월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또 강원도 같은 경우는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 등 도내 10개 기관 단체가 참여한 강원 농업 인력 지원 봉사단 발대식을 하고 또 농촌 일손 돕기에 본격적으로 또 나선다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품앗이도 일손 부족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농협지역본부가 순우름 정신운동을 지금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순우름이라는 게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고 챙겨주는 제주의 미풍양속으로 육지부의 품앗이와 유사한 일손 돕기 형태라고 합니다. 참 이렇게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힘을 모은다는 게 참 가슴 뭉클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역시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마음이라면 그리고 이런 분위기라면 코로나 극복도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 주시길 네.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이죠. 양배추와 멜론 그리고 한우 관련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 가락동 365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401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